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개막한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제가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요 2년 반 동안 제가 10연승 이상 기록해드렸던 기록 총 7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저의 증거 자료들로는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방송국 게시글 최상단 보시면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규정상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또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각각 링크들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당시 올렸던 시간과 그리고 적중 내역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또 모두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공통점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 7개의 트로피 중에서 총 6번의 10연승이 야구 시즌에 몰려있고 매년 3번씩 10연승을 또 기록해 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이제 야구 시즌도 시작됐죠. 3번 이상의 10연승 기록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승구간 함께 달려가 보실 분들께서는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튜브 제가 지금 멤버십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멤버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최근에 진짜 유튜브 멤버십 너무나도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고개 숙여 또 인사를 드리겠고요. 수티 형님들은 오늘까지 월초 이벤트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1일 패키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또 이렇게 좀 생각 있으신 분들,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또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이저리그와 NBA, 오랜만에 메이저리그도 좀 프리뷰를 해드릴 거고, 아마 조금 경기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좀 핵심 내용들만 20분에서 40분 전후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승부 금액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올킬 구간까지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금액업 성적들 가볍게만 보여드리면 지난주 금액업은 100% 적중이었고요. 현재 지금 금액업 6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직전 승부 금액업은 올킬이기도 했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한번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좀 쏠쏠하게 또 고배당도 잘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매번 2조합만 딱 드립니다. 고배당도. 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리블랜드와 뉴욕 닉스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로 형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랑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컨셉은 형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똥배가 많습니다. 핸디캡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형님들도 그렇고 우리 숲TV 형님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걸 접근해야 될까를 좀 잘 골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딱 4개를 봤거든요. 오늘 9경기 중에서 총 27개 구간 중에서 딱 4개를 봤으니까 최대한 제가 좀 좋은 구간들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 부디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정말 이게 리스크가 좀 많이 큰 날이긴 해요. 어쨌든 클리블랜드랑 뉴욕 닉스인데 사실 뭐 큰 거 볼 거 없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오늘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뉴욕 닉스가 브런슨 빠진 상황에서 2번과 5번 구간 모두 출전한다라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겠고, 왜냐면 양쪽 다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이제 풀 라인업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것이고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브런슨 빠진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다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쉬고 홈 연전이고요. 여기다 뉴욕 닉스는 오늘 백투백 경기를 또 하게 됩니다. 닉스란 팀은 늘 말씀드리지만 백투백은 일단 거르세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백투백도 홈 백투백이면 나쁘지가 않은데 그냥 일반승 찍거나 아니면 마헨 쪽 그냥 패스만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정에서의 이 백투백은 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1번 구간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팀들마다 1번 구간이 좋은 팀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또 특성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클리블랜드는 외곽이 가장 좋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는 외곽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포스트에서 좋은 수비값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클리블랜드가 사실 최근에 그 포스트 경기라는 걸 보면은, 이건 제가 시간만 좀 있었으면은 그림 그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결대로 볼을 운반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지면 우리가
패스가 앞으로 종으로 나오면 종대로 끌고 가는 애들이 있고 횡대로 주면 횡대로 끌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볼을 딱 잡았을 때 그 볼의 이 움직임이 끊기지 않도록 그대로 연결시켜서 포스트를 또 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지. 뉴욕 닉스가 기본적으로 기술 좋은 수비를 하지만 이런 제 클리블랜드의 골밑을 파고드는 전술은 분명히 최근에 훌륭하다라는 거. 다만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오늘 클리블랜드가 지쳐있는 뉴욕 닉스를 상대로 기본적인 홈 경기에서 적지 않은 득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닉스를 상대로 마행까지도 가능한 경기가 아닐까. 10.5라고 한다면 형들 놀랍게도요. 오늘 클리블랜드가 받은 10.5가 상당히 양반인 구간입니다. 오늘 경기 뭐 12.5, 14.5 뒤에 가면 18.5도 나와요 형들. 그래서 10.5면은 그래도 양반이다 라는 점에서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마행 승에다가 이건 오바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뉴욕 닉스가 그래도 하루 쉬거나 이틀 쉬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애매했거나 오바 찍었을 것 같은데 이게 닉스가 백투백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닉스 백투백의 원정 경기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클리블 승에 마행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이 기준점도 좀 낮아요.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로 형님 표 드리고 바로 갈게요. 오늘 아마 이 승부 금액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후원이 이런 식으로 열사님 고맙습니다. 좀 들어올 겁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오늘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조금 흐름이 이렇게 끊길 때가 좀 종종 있을 건데 번호가 없어 찾기 힘들어요. 번호를 제가 드리긴 해야 되는데 번호도 적어주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형님. 최대한 저것도 한번 제가 잘 또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호유감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냥 베티 경들 초강추예요, 오늘은. 유튜버님들도 데이트 필요하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인디애나와 샬럿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원정 샬럿, 라멜로 볼 없는 원정 샬럿이다. 얘들 오늘 100득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샬럿 입장에서도 오늘 나 오늘 우리 좀 해볼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인디애나가 그때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60득점 하는 거 보셨죠? 얘들은 그냥 지들 마음대로야.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는 거예요. 또 직전경기 세크라멘토 상대로 110득점밖에 못 넣었잖아요. 사실상 근데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야투 값이 많이 나빴냐? 그건 아닙니다. 세크라멘토가 포스트를 잡아놓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조금 뻑뻑했단 말이지. 그래서 외곽으로 볼을 좀 잘 안 돌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샬럿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거가 좀 수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달려도 안 되는 팀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라멜로 볼까지 없는 상황에 수비까지 안 된다. 또 여기 원정 경기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또한 인디애나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14.5기 때문에 형들아 이거는 사실 마헨승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프렌이 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아. 원 포지션, 투 포지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차라리 오바가 나은 경기고요. 또는 이거는 마헨승은 예를 들어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차라리 20점까지 마헨 기준점을 올려서 배당 메리트를 올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베팅 방법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14.5가 간당간당하진 않을 거야. 어제 제가 닉스 경기는 14.5 마인이 이거 0.5 마인 날 수도 0.5 프레 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불안감을 내비쳤는데 오늘 이 경기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14.5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조금 기준점을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아마 이긴다면 한 20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워싱턴과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뭐 가져갈 거 있나요, 여러분들? 언더 찍으세요, 언더. 뒤에 어차피 경기들이 많고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 보십시오, 언더. 이유는 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득점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좀 수비에다가 기반을 많이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나는. 사실 세크라멘토가 여기서 뭐 순위를 올려봤자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부터 좀 수비 범위를 넓히면서 천천히 이제 그 뒤에 있을 이 파이널이 아니라 플레이오프를 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들도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득점력이 원정 경기보다 나쁘진 않긴 한데 오늘 받은 기준점이 230점대라고 한다면 그냥 언더 찍고 그냥 치울게요. 좋은 경기 아닙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과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형들. 이 경기가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스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이 보스턴 오늘 무조건 마인이다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주전들 많이 빠집니다. 뭐 주루, 그 다음에 브라운, 포르징기스 나올 수도 있지만 못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원정 길었던 연전 끝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저는 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이 자원들을 무리해서 출전시킬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뭐 현실적으로는 2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주전 선수를 좀 쉬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정 연전 길었기 때문에 체력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보스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놀랍게도 이번 시즌 보스턴은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했습니다. 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마이애미 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마이애미가 원정 경기도 공격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얘들이 지금 동기부여가 좋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저는 요거 차라리 마이애미 프랜승이 낫다 해서 마이애미 그냥 저는 프랜승 정도만 건드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바는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이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막 수비값이 엄청 좋아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바 쪽 괜찮아 보인다. 다만 또 보스턴 홈 경기라서 이게 이 보스턴 똥배가 터질 가능성은 또 현저히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메이저리그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건너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자, 휴스턴과 유타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스턴이 일단은 풀 라인업이고, 얘네 아직까지 순위 경쟁하고 있고, 유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패작을 하는 팀인데, 근데 이게 휴스턴이 그러니까 외곽이 사실 내일 경기 엄청 터져줄 가능성보다는, 왜냐면 유타가 일단 기본적으로 턴오버도 많고 얘네들도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아마 얘들도 내일 경기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할 것 같아.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근에 1등 자체가 엄청 널널했던 그런 편도 분명 아니기도 했고, 다음 경기가 또 하필이면은 오클라호마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오늘 경기에서 뭐 점수차 좀 벌려졌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막 고득점 때리고 130, 140까진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봐요. 분명히 이거는 득점의 딱 그 리미트, 한계가 분명히 있을 만한 경기야. 다음 경기에 그 오클라호마전에 조금 더 대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골스 경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대비를 할 것 같고, 오늘 경기 오히려 좀 힘을 빼고 할 가능성, 어쩌면 내일 이 라인 중에서 빠지는 선수가 내일 아침에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유타 원정 경기 그냥 믿고 걸으세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고요. 휴스턴 승에다가 마힌승. 일반 승은 사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똥배를 가실 분들은 없으니까. 다음은 댈러스랑 애틀랜타 경기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프리뷰 시작하기 전에 형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경기 살짝의 불안한 경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자, 오늘 유일하게 똥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핸디캡 리스크가 큰 그런 경기도 아닌 게 바로 오늘 이 경기거든. 유일하게 댈러스가 오늘 1.3배당인가 4배당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배로 접근하기 좋은 라인인데, 뭔가 모르게 그런 느낌 있잖아. 이게 분석 방송도 오래 하다 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대놓고 나 여기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댈러스가. 누가 봐도 댈러스가 좋거든요. 애틀랜타 같은 경우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애틀랜타가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해요. 댈러스는 홈 연전이기도 하고, 또 댈러스 최근에 경기 잘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 나오고부터는 포스트 잘 돌아갑니다. 또 게포드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단단하고요. 외곽에서 디니디 클레이 탐슨, 기본적인 핸들링을 둘 다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또 조합도 나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댈러스라는 팀이 홈 경기에서 또 야투가 좋다라는 것까지 오늘 모든 부분에서 댈러스가 낫다라고 보는데, 다만 댈러스가 아직까지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애틀랜타도 최근에 보면은 많은 득점을 동반하는 게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좋아 보이고, 이거는 야투 대 야투 게임이라서 원래는 이제 역배받은 쪽을 전 좋아해요. 근데 애틀이 일단은 원정 경기야. 그게 좀 아쉬워요. 애틀랜타가 특히나 또 한 가지만 더 잡자면, 포스트 좋은 팀들은 좀 약하긴 하거든. 어제 보면은 포틀랜드한테도 약해서 역배를 내어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댈러스 이 포스트에 있다라는 건데, 그게 조금은 눈치가 보였다라는 점에서 댈러스 승리 볼게요, 저도. 근데 너무 대놓고 나 여기 있어 하는 느낌은 분명 들어. 근데 일단은 오바, 댈러스 승, 마인승 3.5긴 한데, 마인승 보지 맙시다. 어차피 댈러스 일반승 가시는 분들은 이거 뭐 일반승 배당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마인승은 보지 맙시다, 형들. 예. 마인승 보실 분들은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경기들 좋은 경기 많으니까. 자, 다음은 덴버와 샌 안토니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들 사실 패스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덴버가 지금 뭐 홈 연전이고, 요 연전이라고는 해도 이게 백투백 경기에다가 어제 경기 미네랑 연장 2차전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 좀 걱정도 들고, 샌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얘들은 달리는 걸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덴버랑 샌 안토니오랑 전반기 막판이었나요? 2번 연속 붙어가지고 덴버가 좀 많이 힘들어했죠. 마인 좀 시원하게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샌 안토니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역배까지도 어쩌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언더반가 오바 올게요. 자, 다음은 오클라호마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뢰하시는 그 팀입니다. 오클라호마인데, 자, 그래서 오늘 경기도 너 마인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차라리 오클 마인 보실 분들은 뭘로? 오바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사실 두 자릿수까지 마인을 디트로 상대로 한다는 거는 디트가 못해도 100개에서 110득점까지는 보이는데 두 자릿수 이상 마인 나온다는 건 저는 한 20점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230점대 초반을 받은 오바가 낫지. 기준점이. 그게 낫고, 이거는 오클이 마인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가장 큰 문제 뭐라 그랬죠?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한 수비 내용이라고 또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디트로이트가 그리고 누락자도 많아요. 계속 징계로 빠지는 애들도 있고, 커닝햄도 내일 경기 못 나가서 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디트는 사실상 내일 경기 좀 던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클라호마 승, 마인 승, 오바 보겠습니다. 적어도 디트 플레이 은근 많이들 보실 건데. 자, 다음 경기는 드디어 이제 NBA 마지막입니다. 클리퍼스와 뉴 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올리언즈는 또 이틀을 졌더라 보니까. 얘네 3일 쉬고 경기하고 뭐 이틀 쉬고 또 경기하고. 최근에 뉴 올리언즈는 경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그냥 놀자판이에요. 얘네들 거의 뭐 경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이제 뭐랄까요, 주전들도 지금 많이 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얘들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팀 자체가 여기에 또 원정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뉴올리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리퍼스에다가 18.5 마인을 줬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물론 클리퍼스가 상대팀이 득점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냅다 달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던 경기가 브루클린 경기였어. 그때 얘들이 거의 막 30몇 점 차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팀이 뭔가 우리가 수비를 내려놔도 얘들 많이 득점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달려버리는 팀이 굉장히 영리한 팀.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련한 팀인데, 다만 이제 뉴올리언즈가 그렇게까지 저는 막 야투 값이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5는 아니 오클라호마도 아니고 이게 18.5를 클리퍼스한테 준다라는 건 저는 이거는 조금 성나가는 부분이다. 저는 이게 뉴올리언즈 프랜승 보겠습니다. 이게 18.5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프랜승 보시거나 그냥 걸으시는 경기다. 이 경기는 말이 됩니까? 18.5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저는 뉴올 프랜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드디어 우리 또 메이저리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와, 메이저리그 프리뷰는 형들한테 보통 이제 가볍게 뭐 승패인데 언더바라에만 짚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멤버십 가입하고 보셔라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치웠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승부 금액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뭐 역시나 근데 길진 않을 겁니다. 영상 자체가 길진 않을 건데 그래도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 전달해 드려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쪽 조금만 치우겠습니다. 요거 우리 달 패키지 후원해주신 형님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됐어. 자, 보자. 신시내티랑 텍사스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너무 숨이 많이 차가지고. 자, 신시내 선발 투수 오늘 헌터 그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잭 라이터가 또 선발 등판하게 되겠는데, 야, 근데 잭 라이터가 오늘 지금 잘 던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잭 라이터가 지난 시즌에 뭐 방어율 뭐 12점대, 뭐 OPS 뭐 1.8몇 이런 식으로 찍었던 애인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뭐 8점대로 끝나긴 했지만 그 방어율이, 그러니까 잭 라이터가 지금 잘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막
폼이 엄청 좋아졌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이 선수는 직전 경기에도 생각보다 좀 안타를 많이 맞았어요. 그만큼 피안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구위값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싱커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 구성을 던진 선수다 보니까 싱커 잘 긁히면 기본값은 그래도 나오기는 하더라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터그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좀 어려웠어요. 5이닝간 2실점으로 좀 어렵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공값 그 구위값이 너무나도 좋았다. 얘가 이제 직전 경기 삼진만 8개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얘가 이제 포심 위주로 볼을 던지면서도 결정구를 사실 슬라이더를 잡아낸 선수입니다. 텍사스가 슬라이더를 나름 나쁘지 않게 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해요. 오늘 또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이 이제 다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시내티 오늘 많이들 보시긴 할 겁니다. 오늘 또 위닝 시리즈이기도 해요. 오늘 이기면은 또 위닝 시리즈이기도 2대1로 위닝 시리즈라서 신시적으로 많이들 보시겠지만 조금 전 조심하실 이유가 필요가 분명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잭라이터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싱커가 잘 긁힌다라고만 한다면 신시내티가 이 구장에서는 땅볼 유도 잘하는 놈이 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잭라이터도 오늘 터지진 않겠지만 터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 잘 던지진 않겠지만 기본값은 할 것 같고 헌터그린 홈구장은 웬만하면은 믿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 예.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게 지금 신시 홈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잭라이터가 선발 등판하기 때문에 8.5점이라는 이제 다소 좀 높은 기준점을 제 기준에서는 높은 기준점을 이제 쥐어주긴 했는데 지금 신시내티 타격이 너무 이제 기복이 심합니다. 첫 번째 경기 때 14득점하고 또 직경기 또 빵점 있죠, 빵점. 무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일단 좋았는데 얘들이 빠타값이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같은 그런 느낌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득점권 피한들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언더가 낫겠다. 해서 언더. 그 다음에 신시 일반 승만. 저는 차라리 이거는 텍사스 2.5는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그리고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이언 페피엇입니다. 이번 시즌 1.5점대의 방어율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직전 등판에서 6이닝간 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템파베이 그 라이언 페피엇의 최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체인지업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게 체인지업이고 실제로 직전 경기 체인지업으로 꽤 삼진도 잡아내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체인지업부터 커터, 포심, 직선 구종으로 좀 잘 이제 카운트를 잡아나가긴 하는데 문제는 슬라이더죠. 얘도 슬라이더가 늘 문제였던 페피엇이었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나름 또 약점이 있는 게 슬라이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략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나름의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피츠버그 선발 투수 오늘 폴 스킨스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한 경기 선발 등판했고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 5이닝간 2실점을 했죠. 근데 문제는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미들맨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스킨스고 특히나 스킨스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잘 던져도 훨씬 더 잘 던지는 그런 팀이기도 한데 선수기도 한데 사실 마이애미 타선한테 5이닝간 2실점을 했다. 그리고 구종 가치가 이게 마이너스가 찍히긴 했거든요. 물론 아직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죠. 한 바퀴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할 수 있는 게 형들 다들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 조지컵이 얘기해드릴 때 얘기해드렸는데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해서 이게 루키 때 딱 데뷔했던 시즌 정말 잘 던졌던 선수가 그 다음 2년차 때 갑작스럽게 부진하는 걸 보고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아마 이번 시즌 온 게 아닌가 살짝 조금은 불안했던 그런 구간이었다. 다만 이제 그 구간들을 전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뭐 지난 시즌이었죠. 템파베이 상대로도 7이닝간 1실점 좋은 힘을 보여줬고 템파베이가 은근히 구위 좋은 투수한테 많이 약한데 이렇게 폴스킨스처럼 구위 값으로 찍어 누르는 특히나 빠른 볼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득점으로 막아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스윕전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서 또 스윕을 오늘 피하는 방법이 오늘 유일한 승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스윕발도 받았을 때 피츠버그 승과 언더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마행까지 좀 바라보기에는 아쉬운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러키와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리뷰가 좀 긴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40분 안에 못 끊겠는데 형들 잠깐만 프리뷰를 조금만 더 살짝만 줄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형들. 자 미러키랑 캔자스시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우선은 양쪽이 1승 1승씩 최근에 주고받았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캔자스시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득점권 타율인 것 같아. 이번 시즌도 좋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기회가 났을 때 웬만하면 좀 득점을 해주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러키는 여전히 한 방 두 방으로 좀 게임을
끌고 가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하다. 다만 오늘 홈 경기 선발 투수 미러키 선발 투수가 프레디 페랄타라는 거. 프레디 페랄타가 어쨌든 홈 경기 선발 등판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캔자스를 상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페랄타의 강점은 득점권 피안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산적으로 캔자스 상대로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도 무실점이었고 9이닝 무실점 잘 던져줬었고, 특히나 이 선수가 다소 그래도 좀 포심값으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그게 최근에 살짝은 좀 구종 가치가 빠져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캔자스 선발 투수 오늘 이제 레이건스인데, 레이건스는 지난 시즌 조금 직전 경기 아쉬운 기록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미러키한테 좀 약한 게 원정 경기 피장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분명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볼 던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로케이션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존을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넓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선 구종밖에 없긴 합니다만 볼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최근에 좀 땅볼 비중이 좀 올라가기는 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제구 위주의 피칭으로 바뀌었다. 나름 미러키 상대로 뭔가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선발 구간에서는 약 미러키 우세라고 보는데, 이거는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비교해 봤을 때는 최근에 미러키가 결국에 한두 방으로밖에 점수를 못 낸다라는 거, 캔자스의 응집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겠고요. 전반적인 투타 밸런스는 캔자스가 더 좋지 않다. 이게 어쨌든 미러키도 오늘 홈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 도전이기 때문에 미러키 쪽에다가 정배를 주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캔자스 역배나 프랜승 쪽을 보는 게 더 알맞은 배팅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LA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소니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기쿠치 유세이 선수인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 그레이죠. 그러니까 홈 그레이의 강점은 어쨌든 모든 구위값이 압도적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레이가 생각보다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구종값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입니다. 2.5배 정도 차이가 났고, 지난 시즌에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레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들. 이 선수는 어쨌든 또 제구 위주 피칭인데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합니다. 여기다가 또 삼진 능력도 상당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싱커랑 스위퍼를 같이 던지기 때문에 정말 좌측 우측으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들에서도 에인절처럼 스윙 자체가 큰 팀에겐 좀 강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소니 그레이도 문제가 제구로 때려잡는 선수인 만큼 생각보다 좀 이제 볼넷 비율이 그렇게 좋은 그런 편은 아니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얘가 직선 구정들이 좀 몰리는 볼들이 종종 있어요. 스위퍼 싱커는 좋지만 몰리는 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포심을 좋아하는 팀들한테는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에인절스가 역대 소니 그레이 상대로 좀 잘했습니다. 평균 방어율이 한 4점대가 되거든. 그만큼 기본적으로 좀 직선 구정에 있어서는 좀 상성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키쿠치 유세인데, 키쿠치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를 못했습니다. 6이닝간 3실점을 또 기록을 해줬고, 이 선수가 이제 어쨌든 직전 경기 홈런을 맞긴 했는데 얘가 시범 경기 때부터 이제 피장타가 조금 불안하긴 했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는 피장타 불안한 원정 선발 투수는 잘 안 가져갑니다. 최근에 에인절스가 또 빠따값으로 먹고 살고 있는 팀이라서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불펜들의 실점률도 좀 큰 팀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오늘 홈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또 하나만 더 하자고 한다면 여기 수입전입니다. 오늘 홈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에인절스에게 수입당할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지 않을까. 홈 소니 그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세인트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워싱턴 경기는 이거는 형들 그냥 패스할게요. 이게 뭐 나름 형들한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인데 저는 지금 토론토가 게임하는 걸 보면은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경기가 이제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고호가 직전경 워낙 잘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또 얘가 제구 위주 피칭을 하는 선수라 그런 부분에서 토론토의 장타값이 갑자기 죽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래 토론토가 최근에 워낙 공수 밸런스가 또 좋은 어떤 경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저득점이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 5득점을 해줄 것 같다는 점에서 일단 워싱턴도 나름 따라온다. 이 정도 봤을 때는 토론토 역배, 프렌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어가 좋아요. 지금 고어가 뭐 구종값도 괜찮이 잘 나왔고 다 괜찮긴 한데, 저는 좀 은근히 고어한테는 살짝은 뭐랄까요, 좀 까다롭긴 합니다. 고어가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긴 했지만 조금 더 검증은 돼야 된다. 다음은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일단 선발 차이 너무나 많이 나죠.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발데스 선수 선발 등판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발데스도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휴스턴이 가끔 이렇게 그 1.4배 당대를 홈에서 맞고 종종 터트린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 시즌에는 물론 우리가 다들 그랬던 걸 기억하실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오늘 랜널 룹인데, 얘가 이제 그 좀 뭐랄까요,
리스크 구종을 던진 선수입니다. 이제 싱커를, 이제 싱킹 페스티벌을 주로 던진 선수인데, 이제 문제가 이게 중앙으로 좀 몰리는 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 커터, 제거 안 되는 커터랑, 그 다음에 중앙으로 몰리는 싱커는 재앙이라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선발, 불펜, 타격의 밸런스로 경기를 꾸준히 갖고 오고 있고, 특히나 휴스턴이 지금 너무 못하잖아. 그러니까 타격이 너무 죽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휴스턴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전 경기 발데스가 7이닝간 무실점을 해줬고, 사실 뭐 저는 발데스라고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홈 경기에서는 그 이상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타선이 조금만 터졌으면 좋겠는데,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휴스턴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휴스턴이 오늘 또 수입전이에요. 오늘 경기 또 져버리면은 또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경기 발데스를 내고 지진 않을 것 같다. 자, 다음은 너무 많다. 자, 샌디에고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 형들 홈 시즌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샌디에고 쪽 접근하실 거예요. 샌디에고 지금 또 연승 기가 막히게 또 하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 또 명근이 형님. 또 휴선이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안 당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자, 샌디에고 6연승이기도 하고 홈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샌디에고 쪽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시즈를 볼 때 뭘 보냐면 무조건 슬라이드를 봐요. 이제 뭐 조금 메이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시즈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슬라이드 구종값 안 나오면 일단 못 갑니다. 지금 시즈가 그렇게 구종값이 좋은 게 아니고, 결정구 슬라이더가 사실 구종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지난 시즌에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고 많은 땅볼 유도 능력을 기록을 했던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은근 땅볼 유도 잘 되는 선수는 좀 약하긴 하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차라리 클리블랜드 역배가 낫지 않나. 사실 클리블랜드 역배까지 보긴 조금 어렵다라고 봐도 프랜승 정도는 이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클리블랜드 프랜승 추천드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배,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애틀이 오늘 경기 져버리게 되면은 홈에서 수입을 내어주는 구간입니다. 시애틀도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안 내줘요, 형들. 홈 구장에서는. 얘들도 선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이 스코발에다가 시애틀 선발이 안전모야. 안전모는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검증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올라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딜런 시즌은 슬라이더, 그리고 찰리 모터는 커버라고 한다면 시애틀의 오늘 선발 투수 루이스 카스티오는 무조건 체인지업이거든. 얘가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얼마나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안 나와요. 얘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직전 경기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의 카스티오는 좀 검증이 좀 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스코바는 뭐 사실 직전 경기 다저스를 상대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봐도,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승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언더사이즈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 경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시애틀 프렌에다가 언더를 묶어보는 게 어떨까. 언더도 괜찮아 보이고 시애틀 프렌승도 괜찮아 보이는데, 활용도나 메리트가 과연 이게 좋았는 경기였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의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홈 애플린입니다. 물론 이제 잭 애플린이 옛날에 템파베이에 있었을 때만큼의 홈 경기 강점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한데, 볼티모어 와서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홈 애플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구위값 잘 나옵니다. 얘도 어쨌든 구위값으로 먹고 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괜찮을 걸 좀 보고 있고요. 또 홈 볼티모어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좀 강점이기도 하겠다. 보스턴은 저는 조금 더 검증돼야 된다. 두 팀 보스턴이랑 매치는 일단 타선 조금 더 터져야 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고, 크로셰의 원정의 문제는 크로셰도 직선 구종, 포심 구종 가치로 먹고 산 선수인데 이게 원정 경기에서 좀 장타값이 높아요. 그런 부분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 차라리 볼티 역배에다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볼티 역배 프렌, 그리고 저는 오늘 애플린 잘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랑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필라 선발 투수가 잭 휠러 선수, 그리고 콜로라도가 자유땅 우리 프리랜드 카일 프리랜드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프리랜드도 이제 콜로라도에서 꽤 이제 오래 뛰고 있어요, 그죠? 이 선수도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은 홈 경기에서 잘 던진 경기도 있고 코스필드 쓰고 있는데도 뭐 어쨌든 얘도 이제 고점이랑 저점이 조금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살짝은 애매하거든. 오늘 필라델피아 다저스 안 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 대부분들 보실 건데. 이게 프리랜드가 뜬금없이 좀 잘 던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원정을 좀 더 잘 던집니다, 프리랜드가. 근데 콜라도 선발 투수들은 원래도 원정 성적이 다 좋아요. 홈 경기가 코어스필드라서 뭐지, 이거는 딴 얘기고. 하여튼 이게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콜로라도를 압도해야 되는 경기긴 한데, 제가 직전 경기 우리 이거 필라델피아 우리 주력으로 가져갔잖아요.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얘들이 타선의 연결력이 좀 많이 없더라. 그러니까 콜로라도 생각보다 불펜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도 못 받았고, 필라델피아도 장타 몇 방으로 결국 게임을 갖고 온 거지. 이게 뭔가 막 연결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짜임새 있는 막 야구 또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접근할 거면은 1마행이나 2.5 마행이나 이렇게 고배당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대팀 프리랜드가 고점이 터진 경우도 종종 있어서 좀 그래서 애매했던 경기였다. 다만 뭐 누구나 보는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행승에다가 언더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조금은 살짝은 냄새가 좀 났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타선이 좋은 팀이잖아요. 이 팀도 팀 타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처럼 뭐 7득점, 지난 경기처럼 10득점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할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좋은 선수들이 또 뭐 상위 타선, 중심 타선, 심지어 하위 타선 애들도 연결고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선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키스도 타선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다. 어쨌든 형들, 오늘 선발 등판한 잭 갤런이 홈 잭 갤런은 우리가 믿고 봐야 돼. 애리조나 홈 잭 갤런은 믿고 보는 투수입니다. 근데 원정 잭 갤런은 무조건 머리에 물음표를 띄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경기 잘 던질 수 있죠. 물론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잭 갤런의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 잘 던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이거는 공식이랑 똑같아. 지난 시즌 아마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원정 잭 갤런은 일단 물음표 의심 먼저 하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발 등판하는 뉴욕 양키 선발 투수 이제 칼로스 로돈이 홈 경기 선발 등판하는데, 뭐 지난 시즌 직전 경기 로돈 홈에서 던지는 경기를 보셨죠. 그러니까 로돈은 홈이냐 아니냐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얘가 오늘 홈에서 던지냐 아니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전 경기 이제 5인 던지면서 무려 삼진만 7개를 잡아냈다. 결국 9위로 복귀한 투수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얘가 샘프 있었을 때도 홈 경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9위급도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홈 로돈 대 원정 잭 갤런이라고 한다면 일단 선발에서는 양키스 승, 불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애리조나가 약 우세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타선도 양키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장타값, 펀치값이 좋기 때문에 선발에서 밀려도 타선 해주지 않을까, 타선에서 밀려도 투수가 해주지 않을까, 두 개의 안정장치를 갖고 있고, 뭐 여기에다가 오늘 또 양키스가 직전이 졌기 때문에 오늘 져버리면 루징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동기부여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 승, 마인승 오바. 자, 잠깐만 형들, 요 경기하고 바로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파이팅!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다저스의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믿고 걸렸던 투수인데, 원정 브라이스 엘더가, 이게 엘더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POPS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지난 시즌은 오히려 원정을 더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한 시즌이었습니다. 다만 홈 경기 OPS가 1이 넘어갔어. 평균 이제 시즌 성적이 1이 넘어갔고, 원정에서 이제 7을 기록을 했는데, 엘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포심으로 먹고 사는 선수가 몰리는 볼이 너무 많습니다. 애틀랜타 지금 선발 등판하는 모든 선수들 통틀어서 포심 실투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얘가 20몇 %인데 볼 5개 던지면 하나는 중앙에 내다 꽂힌다라는 거야. 아니면 위로 뜬다라거나. 그러니까 다저스가 형들 포심 그 실투 비율 홈런 개수가 지난 시즌 1등, 지난 시즌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율만 놓고 봤을 땐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가 1등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웬만하면은 실투를 잘 안 놓치는 팀을 상대로 이런 선수를 등판을 시켰다. 물론 애틀랜타의 지금 연패가 너무나도 길기도 하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연승이 너무 길고, 또 오늘 이기면 또 홈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입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다저스는 뭐 상대팀이 진짜 스쿠발이 나오다 털어내는 팀인데, 이런 브라이스 엘더가 나온다? 저는 이거는 다저스를 안 볼 수 없다라고 봐요. 또 심지어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블레이크 스넬이야. 라고 한다면 다저스 승에다가 마인승, 이건 오바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오바 가신 분들 이거 다저스 좀 재미가 없어졌잖아, 그지? 오바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애틀랜타 때문에 이게 오바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다저스가 혼자서도 7득점씩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서, 그래서 오바 담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빡셌습니다, 여러분들. 와, 좀 빡셌는데 오늘 전체 경기 또 프리뷰를 여기서 깔끔하게 끝 맞춰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 카카오톡 아이디 또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유튜브 멤버십으로 참여해 주시면 바로 데이터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굳이 제 답장 안 기다려도 되십니다.
수피 형님들도 오늘 이제 월초 이벤트 마감하기 때문에 또 월초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또 2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여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분석 일단 끝 마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수피 형님들 전체표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챙겨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해서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